숨 쉬는 게 힘들어요. 노년기 코질환과 삶의 질 저하.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 코로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시원하게 들어오나요? 만약 막히거나 답답하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수많은 시니어들이 숨 쉬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시원한 숨을 쉴 수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일부 숨이 막히고 답답해요. 노년기 코질환의 시작. 75세 김옥분 할머니는 매일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잠에서 깨면 코가 꽉 막혀 있어서 입으로만 숨을 쉬어야 했거든요. 아이고, 또 시작이네. 하며 한숨을 쉬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죠. 처음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개월, 6개월이 지나도 코막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죠. 밤에는 콧고리가 너무 심해서 옆에서 자던 남편이 따로 잠을 자게 되었고, 낮에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평소 즐기던 TV 드라마도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이 코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나이 탓이라며 방치하고 있죠.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코막힘은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서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코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이는 치매 위험을 높일 수도 있거든요. 또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68세 박철수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면 더 심각해요. 코막힘 때문에 입으로만 숨을 쉬다 보니 목이 항상 말랐고 목소리도 쉰 소리가 났어요.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죠. 목소리가 왜 이래? 감기야?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할아버지는 위축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코질환이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냄새를 제대로 맡지 못하면 음식 맛도 느끼기 어려워지거든요. 평생 좋아했던 음식도 맛없게 느껴지니 자연스럽게 식욕이 떨어지고 영양 상태도 나빠집니다. 2부. 코 질환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선생님,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심해졌어요. 혹시 치매 아닐까요? 72세 이순자 할머니가 병원에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치매가 아니었어요. 바로 만성 코막힘 때문이었죠. 코가 막히면 뇌로 가는 산소량이 평소의 70%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뇌가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산소 부족한 뇌는 집중력,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경험한 것이 바로 이런 증상이었어요. 더 무서운 건 수면무호흡증이에요. 코가 막혀서 입으로만 숨을 쉬다 보면 잠을 자는 동안 호흡이 멈추는 경우가 생겨요. 보통 10초에서 길게는 1분까지도 숨이 멈춘다고 하는데, 이때 뇌와 심장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63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이 때문에 심장마비 위험에까지 노출되었어요. 매일 밤 20에서 30번씩 숨이 멈췄거든요. 부인이 옆에서 지켜보며 여보, 숨 안 쉬어 하고 깨우는 일이 반복되었죠. 결국 응급실에 실려간 후에야 코질환이 원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흡 문제는 혈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산소가 부족하면 심장이 더 열심히 뛰어야 하거든요. 그 결과 고혈압이 생기거나 기존 고혈압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실제로 코막힘 환자의 80%가 혈압 상승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면역력 저하도 심각한 문제예요. 코는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이거든요. 코털과 점막이 세균, 바이러스, 먼지 등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감기나 폐렴에 쉽게 걸려요. 78세 김말순 할머니는 코질환 때문에 1년에 5에서 6번씩 감기에 걸렸어요. 왜 이렇게 자주 아플까 했는데 알고 보니 코 때문이었죠. 코 치료를 받은 후에는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소화 기능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냄새를 못 맡으면 침 분비가 줄어들고 이는 소화 효소 분비도 감소시켜요.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경우가 많아집니다. 3부. 흔한 노인 코 질환 종류별 증상. 코에서 노란 콧물이 계속 나와요. 냄새도 고약하고 69세 박정희 할머니가 호소한 증상이에요. 이는 전형적인 만성 부비동염, 즉 축농증 증상입니다. 축농증은 노년기에 가장 흔한 코 질환 중 하나예요. 코 옆쪽과 이마 뒤쪽에 있는 부비동이라는 공간에 고름이 차는 병이죠. 젊을 때는 면역력이 좋아서 금방 낫지만 나이가 들면 만성화되기 쉬워요. 박정희 할머니는 처음엔 단순한 감기려니 했어요. 그런데 2주가 지나도 콧물이 멈추지 않았고 색깔도 점점 누렇게 변했죠. 냄새까지 나기 시작하자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뭔가 냄새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는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축농증의 또 다른 증상은 얼굴 통증이에요. 특히 이마나 광대뼈 부근이 욱신욱신 아파요. 고개를 숙이거나 기침할 때 더 심해지죠. 박정희 할머니는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표현했어요. 알레르기성 비염도 노년기에 흔해요. 71세 김동수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면 봄만 되면 지옥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연속으로 10번씩 재채기를 하고 콧물이 물처럼 줄줄 흘렀거든요. 휴지 없으면 못 살겠어. 할아버지는 항상 주머니에 휴지를 가득 넣고 다녔어요. 외출할 때도 마스크는 필수였죠. 안 그러면 재채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하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래요. 코에 살이 부어오르는 비용종도 문제예요. 73세 최영자 할머니는 한쪽 코가 완전히 막혀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처음엔 코감기인 줄 알았는데 6개월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죠.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콩알만 한 살덩어리가 코 안에 자라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놀라서 물어보니 의사 선생님이 비용종이라고 해서 코점막이 부어서 생긴 거예요 라고 설명해 주었답니다. 다행히 수술로 제거할 수 있었지만 더 늦었다면 후각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었대요. 혈관 운동성 비염은 더 복잡해요. 뚜렷한 원인 없이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는 거예요. 67세 이기철 할아버지는 날씨만 바뀌어도 코가 말썽이라고 했어요. 에어컨 바람만 쐬어도 재채기가 나오고 뜨거운 음식만 먹어도 콧물이 줄줄 흘렀거든요. 가장 심각한 건 후각 상실이에요. 74세 한영숙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냄새를 전혀 맡을 수 없게 되었어요. 가스 냄새도 안 나고 꽃 냄새도 안 나고 처음엔 코가 막혀서 그런 줄 알았는데 코가 뚫려도 냄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냄새를 못 맡는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으니까 식욕이 떨어지고 위험한 상황도 감지하기 어려워져요. 가스 누출이나 화재를 늦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4부. 진단과 검사 과정. 선생님, 저 정말 심각한 병인가요? 병원을 찾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에요. 코질환 검사라고 하면 많이 아플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70세 서정자 할머니도 그랬어요. 6개월째 코막힘에 시달리다가 겨우 용기 내서 이비인후과를 찾았거든요. 주사 놓는 거 아니지? 아픈 거 아니지? 걱정이 태산 같았죠.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코 내시경이에요. 가는 관을 코에 넣어서 안쪽을 직접 보는 거죠. 할머니는 어머, 이게 다야? 하며 놀라셨어요. 생각보다 전혀 아프지 않았거든요. 마치 목감기 걸렸을 때 목구멍 보는 것처럼 간단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여주며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 보세요. 이 빨간 부분이 염증이 있는 곳이고 이 하얀 덩어리가 고름이에요. 할머니는 자신의 코 안쪽을 처음 보면서 우리 코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신기해했답니다. CT 촬영도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 축농증이 심하거나 비용종이 의심될 때요.
72세 김상호 할아버지는 CT를 찍고 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내 머릿속이 이렇게 막혀 있었다고. 부비동이 고름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알레르기 검사도 중요해요. 혈액을 조금 뽑아서 어떤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69세 최순덕 할머니는 평생 먼지 때문에 고생했는데 검사 결과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였어요. 그래서 청소할 때마다 재채기가 났구나 하고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죠. 냄새 검사는 조금 특별해요. 여러 가지 냄새를 맡게 해서 후각 기능을 확인하는 거예요. 커피, 장미, 오렌지 같은 친숙한 냄새부터 시작해요. 74세 이복순 할머니는 이 검사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10개 중에 3개밖에 못 맞췄거든요. 내가 이렇게 냄새를 못 맡았나? 음향비강통기도 검사라는 것도 있어요. 이름은 어렵지만 검사는 간단해요. 코에 작은 기계를 대고 소리를 내서 코 안의 공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67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B- 하는 소리가 나니까 뭔가 고장난 것 같은데 하고 웃으셨어요. 검사 결과를 듣는 순간이 가장 긴장되죠. 68세 김영희 할머니는 수술해야 하나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다행히 약물 치료로 충분하다는 답변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셨답니다. 5부 치료법과 관리법. 이제 숨쉬기가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76세 홍길순 할머니가 치료 한 달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평생 코막힘에 시달렸던 할머니가 드디어 자유로워진 순간이었죠. 약물 치료가 가장 기본이에요. 코 스프레이가 정말 효과적인데 처음엔 사용법이 어려워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71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걸 어떻게 써야 하노? 하며 한참을 헤맸어요. 코 스프레이 사용법을 제대로 배우는 것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크게 달라져요. 고개를 약간 숙이고 반대편 손으로 스프레이를 잡고 코 안쪽 벽을 향해 뿌리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 아주 간단해요. 항히스타민제도 많이 사용해요.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에 효과적이죠. 69세 박순자 할머니는 이 약 먹고 나서 재채기가 확 줄었어 하며 기뻐하셨어요. 다만 졸음이 올 수 있어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야 해요. 코 세척이 정말 중요한데 처음엔 거부감이 있으실 거예요. 73세 이상준 할아버지는 코에 물을 넣는다고? 그럼 숨 못 쉬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한번 해보니 아,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나? 하고 놀라셨답니다. 생리식염수로 코를 세척하면 코 속의 고름, 가래, 알레르기 물질들이 깨끗하게 씻겨나가요. 마치 입을 가글하는 것처럼 코도 청소하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 하루 종일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비용종이 크거나 코뼈가 휘어진 경우죠. 74세 최영호 할아버지는 30년간 한쪽 코로만 숨을 쉬셨는데 수술 후에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하셨어요. 양쪽 코로 숨을 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요. 요즘은 내시경을 이용한 미세수술이 발달해서 예전보다 훨씬 안전하고 회복도 빨라요. 수술 시간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짧고 당일 퇴원도 가능해요. 레이저 치료도 있어요. 코 점막을 레이저로 찢어서 부기를 빼는 거예요. 67세 김옥자 할머니는 따뜻한 느낌만 났을 뿐 전혀 아프지 않았어 하셨어요. 시술 후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코막힘이 확실히 좋아졌답니다. 한방 치료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침술이나 한약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거죠. 72세 박명숙 할머니는 양약은 무서워서 한의원을 찾았는데 3개월 치료 후 많이 좋아지셨어요. 6부 생활습관 개선으로 도움받기. 집만 바꿨는데 코가 이렇게 좋아질 줄이야. 75세 김영자 할머니의 놀라운 경험담이에요. 사실 약물 치료만큼 중요한 게 생활환경 개선이거든요. 할머니는 지하방에서 30년을 사셨어요. 습하고 곰팡이가 피기 쉬운 환경이었죠. 아들이 모셔다 드린 2층 집으로 이사하고 나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만성 콧물과 재채기가 확연히 줄어든 거예요.
습도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너무 건조하면 코 점막이 마르고 너무 습하면 곰팡이나 진드기가 번식해요. 이상적인 습도는 50에서 60% 정도예요. 70세 이순옥 할머니는 습도계를 사서 매일 체크하세요. 오늘은 65%네. 제습기 틀어야겠다. 이렇게 관리하신답니다. 공기청정기도 큰 도움이 돼요.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필수죠. 73세 박정수 할아버지는 이 기계 정말 신기해. 먼지 많은 날에도 집 안 공기가 깨끗해하며 만족해하세요. 잠자리 환경도 중요해요. 베개는 너무 높지 않게, 그리고 항균 소재로 된 것을 사용하세요. 68세 최말순 할머니는 베개를 바꾸고 나서 콧꼬리가 많이 줄었어요. 남편이 잠을 푹 잔다고 좋아해 하시며 웃으셨답니다. 식습관도 큰 영향을 미쳐요. 매운 음식은 일시적으로 코를 뚫어주지만 너무 자주 먹으면 점막을 자극해서 오히려 해로워요. 71세 김덕수 할아버지는 매일 고추장찌개를 드셨는데 줄이고 나서 코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하루에 8잔 정도는 드셔야 해요. 코 점막이 촉촉해야 제 기능을 하거든요. 69세 서영희 할머니는 물을 많이 마시니까 콧속이 덜 마른 것 같아 하셨어요. 운동도 도움이 돼요. 특히 걷기 운동이 좋아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코 점막의 기능도 향상되거든요. 74세 이철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30분씩 걸으시는데 운동하고 나면 코가 뻥 뚫려 하셨어요. 금연은 당연히 필수예요. 담배 연기는 코 점막을 직접 자극하거든요. 67세 김상철 할아버지는 50년 피운 담배를 끊고 나서 코가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코 질환이 악화될 수 있어요. 72세 박순희 할머니는 요가를 시작하고 나서 알레르기 증상이 많이 완화되셨어요. 7부. 코 질환과 정신 건강 연결고리. 냄새를 못 맡으니까 살맛이 안 나네. 77세 한복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하신 말씀이에요. 단순히 냄새 하나 못 맡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거든요. 할머니는 평생 요리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특히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에 퍼질 때의 그 행복감이란. 그런데 후각을 잃고 나서는 요리에 대한 흥미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뭘 해도 냄새가 안 나니까 재미가 없어 하시며 점점 우울해지셨죠. 냄새와 기억은 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처리돼요. 그래서 냄새를 못 맡으면 추억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74세 이영수 할아버지는 아내가 만들어주던 된장찌개 냄새를 못 맡으니까 아내 생각도 덜 나는 것 같아 하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수면 장애도 심각한 문제예요. 코막힘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낮에 짜증이 늘어나고 우울해져요. 71세 김말자 할머니는 밤에 숨이 막혀서 자다가 깨고 낮에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셨어요. 사회적 고립도 큰 문제예요. 코에서 냄새가 나거나 콧고리가 심하면 사람들과 만나기 꺼려져요. 69세 박철순 할아버지는 경로당에 가도 사람들이 나 때문에 코를 막는 것 같아서 못 가겠어 하셨어요. 더 심각한 건 자존감 하락이에요. 평생 깔끔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갑자기 코 냄새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시거든요. 73세 최순남 할머니는 내가 이렇게 더러워졌나 하며 자책하셨어요.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요. 산소 부족으로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건망증이 심해지고 이를 치매 초기 증상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아요. 75세 서금순 할머니는 깜빡깜빡하는 게 심해져서 치매 검사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코 때문이었어 하셨어요.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줘요. 콧골이나 구강호흡 때문에 부부가 따로 자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70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50년을 함께 잤는데 이제 따로 자니까 섭섭해하시며 속상해하셨어요. 불안감도 커져요. 냄새로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72세 이정자 할머니는 가스 냄새를 못 맡으니까
항상 걱정돼서 가스밸브를 하루에 수십 번 확인해 하셨어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코 치료를 받으면 정신 건강도 함께 좋아진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한복자 할머니는 치료 후 다시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되자 세상이 다시 컬러풀해졌어 하며 밝아지셨어요. 8부. 노년기 코 건강. 왜 꼭 챙겨야 할까? 이제야 알겠어. 코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네. 78세 박봉순 할머니가 치료 6개월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뒤늦게 깨달으신 거죠. 사실 코는 우리 몸의 에어컨 같은 역할을 해요. 들어오는 공기를 적절한 온도와 습도로 맞춰주고 먼지나 세균도 걸러내죠.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폐와 기관지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요. 74세 김순덕 할머니의 경우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코막힘을 방치했더니 만성기관지염까지 생겼거든요. 기침이 3개월째 멈추지 않아서 폐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코 때문이었어 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후각과 뇌의 기억 중추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일수록 치매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심혈관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거든요. 76세 최영구 할아버지는 코 치료를 받고 나서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혈압이 많이 안정되었다고 하시더라고 기뻐하셨답니다. 면역력 향상도 무시할 수 없어요. 코가 제 기능을 하면 감기나 독감에 걸릴 확률이 크게 줄어들어요. 73세 이말순 할머니는 코 치료받고 나서 1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렸어 하셨어요.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돼요. 잠을 푹 자고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고 사람들과 편하게 만날 수 있게 되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익이에요. 코 질환을 치료하지 않으면 다른 질병들이 연쇄적으로 생겨서 의료비가 더 많이 들거든요. 조기에 치료하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가족들의 행복에도 기여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하시면 자녀들도 마음이 편하죠. 69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아들이 내 코골이 소리 때문에 걱정 많이 했는데 치료하고 나니까 안심하더라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어요. 냄새 걱정, 코골이 걱정 없이 사람들과 만날 수 있으니까 사회 활동도 활발해져요. 71세 박정희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이 와도 부끄럽지 않아 하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지금까지 노년기 코질환의 모든 것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나이 들면 그런 거야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코는 단순한 숨구멍이 아니라 우리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코가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부끄러워할 일도 창피해할 일도 아니에요. 75세 김옥분 할머니, 처음에 말씀드린 그 할머니 기억나시죠? 지금은 어떻게 지내실까요? 치료를 받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하며 매일을 즐겁게 보내고 계세요. 남편과도 다시 함께 주무시고 손주들과도 신나게 놀아주신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시원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더 늦기 전에 병원에 가보세요. 건강한 코로 시원한 숨을 쉬며 맛있는 음식 냄새도 맡고 꽃향기도 즐기며 편안한 잠도 자는 그런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